여기서 질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올림푸스로 넘어갈 거고요. 유형편 풀고 계신 분들은 어려운 거 지금 너무 손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만 쉬운 것들 위주로 푸세요. 자, 366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fx와 그 다음 직선 g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했는데 f와 g가 다 어디 올라가 있냐면 지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밑이 뭔지를 쳐다보는데 밑이 마침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밑이 2분의 1이야. 자, 우리 지수 함수 생각해보면 밑의 조건은 양수면서 1은 아니야 였어요. 근데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증가함수였어. 그럼 여기 밑에 들어가 있는 녀석은 2분의 1 감소함수 기준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다 라는 지수함수를 생각해보면 그 지수에다가 여기 x에다가 지금 f도 넣어보고 g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밑을 2분의 1로 하는 지수함수니까 무슨 함수? 감수함수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f를 넣고 g를 넣어야 되는데 누가 더 커야 돼? f가 더 커야 돼. 그러면 뭔가를 넣어. x를 넣을 거고 여기도 넣을 건데 f가 더 커야 되니까 여기가 여기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가 fx가 들어가야 하고 여기가 gx가 들어가야 해. 이런 구조예요. 알겠죠? 머릿속에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결국은 뭐야? 결론적으로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였습니다. 맞죠? 따라서 fx와 gx를 단순히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다. 그럼 이제 문제로 가서 f가 gx 이하다라는 거를 함수의 위치 관계로 따지면 f가 더 밑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등호는 뭐야? 만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둘이 만나는 곳이 함수값이 같아지는 곳이니까 x값이 b와 c에서 둘이 만나죠. 그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f가 g보다 더 밑에 있는 것, 즉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더 밑에 있는 곳 어디입니까? 색깔 칠하면 요 영역이죠. 그죠? 요 영역과 여기 영역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b보다 왼쪽, 즉 작은 쪽, 그 다음에 c보다 큰 쪽 이렇게 되고 등호가 원래 있었으니까 같은 것까지 허용되니까 bc도 포함해서 따라서 b 이하 또는 c 이상 이렇게 되겠죠. 다 이해되니? 그래서 5번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 부등식의 밑의 크기에 따른 크기 관계 비교하는 거랑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위냐 아래냐 부등식 따지는 거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 PD 질문 있나요? 승우 있니? 얘는 없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있나요? 있니? 다이로? 379번 또요? 379번 보겠습니다. 세균 A는 1시간마다 그 수가 2배가 된대요. 이거 흘러가 볼게요. A가 뭐 양이 첫 번째 양이 있다 그러면 여기 한 마리 넣었대요. A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한 마리로 출발했대요. 그래서 이 화살표 하나가 1시간 지났다는 의미로 보겠습니다. 1시간 지나면 여기 1이라고 쓸게. 1시간 지나면 2배가 되니까 첫 번째 양 한 마리에 2배 이렇게 될 거고 또 1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이제 2시간째잖아. 그치? 2시간이 지나면 앞에 있는 1 곱하기 2에 그것에 다시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패턴이 보이지, 그지? 1 곱하기 2의 제곱. 그러면 이게 봐봐. 맨 마지막 줄 보면 마지막 두 줄을 보면 두 세균 배양기의 세균의 총수의 합이 136 이상이 되게 하려면 최소 몇 시간 지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지수로 세팅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몇 시간인지 모르니까 뿅뿅뿅 해가지고 n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1시간 지나면 2가 한 번 곱해지고 2시간 지나면 2가 두 번 곱해질 거니까 마지막은 2가 n번 곱해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죠? 요게 A 세균이었고 그 다음에 세균 B
이거는 출발이 2마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2로 출발해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B는 1시간마다 4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A를 처리했을 때 봤겠죠? 1시간 지나면 2마리가 4배가 돼요. 그러면 1시간 더 지나면 또 4배가 되니까 4의 제곱배가 되겠죠. 한 번에 갈게요. 점점점. 그래서 똑같이 n시간이 흐르면 2 곱하기 4가 n번 곱해져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결론, 얘네들의 합해서 136 이상이 된다라고 쓰면 되겠죠. 즉 2의 n제곱 더하기 2 곱하기 4의 n제곱이 136 이상. 이렇게 하면 뭐야? 이거 지수부등식 풀게 되는 거다. 됐죠?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2의 n제곱도 있고 4의 n제곱이 있는데 4의 n제곱은 요놈은 뭐? 2의 n제곱 전체의 제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쁘게 쓴다 그러면 2의 n제곱을 t로 치환을 해보는 거야. 자, n은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일반적인 표현을 하면 n이 어떤 값이 들어가든 간에 뭐야? 양수겠죠? 2의 거듭제곱이니까 지수함수로 생각한다 그러면 근데 n이 지금 1시간, 2시간, 3시간 흘렀으니까 최소값이 뭐 1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2 이상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식을 2의 n제곱을 t로 바꿔놓으면 되죠.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2배 t제곱 더하기 t 136 이항에서 빼기 136이 0 이상이다. 요거 풀어주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인수분해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2 곱하기 1 할 거고 여기는요. 크로스 곱해서 더한 게 1차의 개수 1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꽤나 비슷한 걸로 곱하기 2에서 비슷한 걸로 잡아야겠죠. 그죠?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부호는 반대로 줄 거고요. 자, 136 뭘로 쪼개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간단하게 2로 쪼개볼까요? 2 곱하기 68 뭐 택도 없고요. 그죠? 뒤집어도 2랑 68 위치 뒤집어도 택도 없고 또 2를 곱해볼까요? 그럼 4 곱하기 34 그러면 34랑 4의 위치를 바꿔도 아직 차이가 좀 많네요. 그죠? 또 2를 곱해요. 8이랑 17 그러면 이대로 하면은 차이가 크지만 8이랑 17 위치를 바꾸면 16, 17 오, 한 칸 차이네요. 그죠? 그래서 17과 8로 쪼개고 크로스 곱해서 더한 게 1이 되려면 8에다가 플러스 17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맞나? 16 바보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네. 왜 마이너스 1을 만들려고 했죠? 미안합니다. 부 반대로 17에다가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인수분해는요 2t 플러스 17과 t 마이너스 8로 되고 그게 0 이상이니까 t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면 뭐죠? 이거 가장자리로 풀리는 거야. 따라서 는 0을 만족하는 t값이 마이너스 2분의 17과 8이니까 작은 값 마이너스 2분의 17 이하 또는 8 이상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t는 2 이상 n을 뭐 자연수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2 이상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찾는 t의 해는 이렇게 8 이상이다 입니다. 돌아가서 t는 우리가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최소 몇 시간 지나야 하나요 해서 그 미지수를 n으로 세팅했던 거지 t는 우리가 문제풀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치환했던 겁니다. 돌려줘야겠죠. 그죠? 따라서 t가 2의 n제곱이니까 2의 n제곱이 8보다 크거나 같다. 8은 2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밑이 같고 아까 했던 거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에서 증가함수니까 지수끼리 비교해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시간 이상이면 아까 합이 136마리 이상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 몇 시간? 3시간. 넘어가 볼게요. 자, 49페이지 여기 질문 있나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388번 또요. 390번 또요. 1번 또요. 이 정도면 됐나요? 자, 388번 보겠습니다. 지수함수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 A에 y좌표가 3분의 1이다. 여기까지는 뭐 잘 풀었겠죠? 다시 여기에 y좌표가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x에 얼마 넣어야 되니 거꾸로 풀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3분의 1이니까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로 체크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위에 한 점 B 표현해 볼까요? 여기 있는데 이 녀석, 그 녀석은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C가 Y축 위에 있다는데 이 중요한 점이 Y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0, 얼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0, 얼마 0, 얼마. 그래서 좀 보기 쉽게 우리 찾아야 되는 B좌표가 있으니까 B좌표를 미지수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해보죠. X좌표를 T, 그러면 Y좌표는 이 지수함수 위의 좌표니까 3의 T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C점이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잠깐 표현해보면 여기가 1의 비율을 가질 때 여기가 2의 비율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요거는 내분점 공식을 쓰지 않아도 A에서 C까지 거리와 C에서 B까지 거리가 1대2면 X좌표도 X축과 평행한 선분을 그렸어도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그려놨을 때 여기랑 여기가 몇 대 몇? 1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아니지, 여기가 아니라 쏘리. 요렇게 표현하면 여기랑 여기도 1대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벌써 나왔겠다, 그죠? 이렇게 표현해 볼게. 점점점 하면 자, 여기 x좌표가 t인데요. C가 AB의 1대1 내분, 1대2 내분점이니까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길이가 얼마죠? 1이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점에서 t까지는 2가 돼야 되니까 실제 길이도 2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 찾고자 하는 게 B의 Y좌표니까 뭐야? 이거 뭐 T가 2가 생겼으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지금 라이트센 하고 있어. 유빈이 라이트센 들고 왔니? 그러면 유형편 풀고 있어봐. 라이트센 가져왔어?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유형편 풀어도 돼요. 자, 인데 내분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분점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A점은 마이너스 1, 3분의 1이고 B점은 t, 3의 t제곱이에요. 이거를 1대2로 내분점. 그러면 x좌표는 더한다 그랬죠, 그죠? 1대2 그리고 분자 구성은 크로스해서 곱한다. x좌표 보고 있으니까 x좌표만 쳐다봐요. 그러면 t-2 이렇게 될 거고 이게 y축 위에 있는 점 C니까 x좌표는 0이 돼야겠죠. 따라서 t는 2 이렇게 찾는 겁니다. 괜찮죠?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39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x는 1에서 3까지만 볼 거고요. f는 이제 지수함수인데 구성을 잘 보면 일단 여기 더하기 1은 뒤로 빼놓으면 뭡니까? 이거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또는 뭐 점근선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 보니까 3분의 1의 x-1제곱이면 원본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요 놈요.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어떻게 해요? x 대신 x 빼기를 넣었으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됐으니까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원본 자체가 요 녀석이고 이게 뭐 뒤집어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위치 이동만 된 거예요. 요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감소함수로 그려야겠지. 감소함수. 그래서
이거를 XY 좌표 평면상에 굳이 다 그릴 필요 없이 어차피 얘는 감소함수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예요. 축의 위치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해석할 건 뭐예요? 여기서 범위가 x가 1에서부터 3까지고 그 범위에서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야? 1을 넣은 게 최대값이 되겠죠. 3을 넣은 게 최소값이 되겠죠. 네, 요것만 즉 지수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요것만 잘 파악했으면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f에다가 1 넣으면 되겠죠. f1 그러면 3분의 1이 0제곱은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정답이 되겠죠. 희수 자는 거니? 눈 떠라잉. 39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fx가 지수함수처럼 보이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5의 x 플러스 a 밑이 5인 녀석과 5의 x 마이너스 a 제곱 분의 1 밑이 5분의 1인 녀석을 합쳐놨어요. 물론 지수 표현이 된 거지만 이것의 최소값이다.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fx 자, 관건은 이제 5의 밑을 5로 하는 것과 밑을 5분의 1로 하는 것에 이제 상쇄시키는 부분인데 이렇게 볼게요. 5의 x 플러스 a 제곱은 5의 x 제곱 곱하기 5의 a 제곱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5의 x 마이너스 a분의 1 제곱은요 우리 역수 취해가지고 표현하면 5의 마이너스 x 제곱 곱하기 5의 a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제곱을 한 겁니다. 더하기 3 이런 구조예요. 어머 그러면 변수는 x니까요 5의 a제곱은 상수겠죠. 묶어내면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이 53이라고 했으니까 53 이상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 앞서서 많이 다루던 이렇게 역수 구조가 되어 있으면 산술기하 평균식 쓸 수 있죠. 왜? 루트 안에서 곱하면 상쇄가 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안에 2를 곱한 거. 짠. 근데 이거 전제가 뭐예요? 각각이 양수여야 해. 그러면 5의 x제곱이나 5분의 1의 x제곱이나 다 양수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x가 얼마일 때? 등호가 같을 때니까 5의 x제곱과 5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을 때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지금 요 녀석 더한 게 결국은 2여야 하니까 얼마로? 1, 1로 서로 같아야겠죠. 그러면 5의 x제곱이 1이 되려면 몇 제곱이야? 0제곱이거든. 그래서 이 등호는 x가 0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최소값이 53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일 때요? x가 0일 때라고. 그러면 x가 0일 때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은 최소값 2를 가지니까 최소값끼리 비교하면 2 곱하기 5의 a제곱 더하기 3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이 함수값의 최소값이 53이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럼 암산 되겠죠? 3 빼고 2로 나누면 5의 a제곱이 25니까 a는 2가 되겠네요. 그죠? 넘어갈게요. 자, 51페이지로 가봅시다. 가는 질문 있니? 요 페이지? 없어? 다율이는? 97. 네. 또? 좋아요. 397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디에 어디를 넣을지 매치만 잘 시켜놓으면 된다고 했어요. 대입 문제입니다. 자, W0는 위치만 파악하고 갈게요. 초기 자산이라고 하는데 W0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년이 흘렀어요? T는 여기 지수 AT에 이렇게 구성돼서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 그 결과 기대 자산은 좌변에 W로 들어갈 겁니다. 뭐 그 정도네요. 자, 가봅시다. 초기 자산 소문자 W0를 투자하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대 자산은 초기 자산의 3배다. 지금 W0가 초기 자산이니까 15년 후에 기대 자산을 구해보죠.
그러면 15년 후에 기대자산을 W라고 두고 일단 시작해보죠. 그러면 식 그대로 쓰면 되죠. 2분의 초기자산 W0 곱하기 10에 지금 15년이 지났다라고 했으니까 AT, T 자리에 15를 집어넣으면 15A 거듭 제곱 괄호 열고 1 더하기 똑같죠? 10에 15A 거듭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초기 자산의 3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W0라고 뒀으니까 초기 자산을 3배의 W0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합시다. 양변의 초기 자산인 W0 약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분모의 2를 곱해요. 그런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공통적으로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그대로 들고 가서 해도 되는데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아까 하던 대로 이놈을 t라고 고쳐보겠습니다. 즉 10의 15a 제곱을 t로 고치면 아까 a가 상수였는데 어디 갔니? A는 상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실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지수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10의 실수 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로 고치는데 0보다 큰 값으로 고칠 거야 해서 식 하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양변에 2를 곱하는 것까지 갈게요. 그러면 t 곱하기 1 더하기 t는 양변에 2를 곱하면 6 전개 t 제곱 더하기 t 빼기 6은 0 인수분해 이쁘게 되겠죠? 3 곱하기 2에 더하기 빼기 그러면 t 플러스 3과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아까 t가 양수였어야 되니까 t는 2여야 하죠. 그럼 t는 돌려줘요. 얘가 10에 15a 제곱이었어. 자, 여기서 a를 뭐 굳이 로그 표현도 가능한데 일단 둡시다. 이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돌아가서 이 금융상품에 초기 자산 W0를 투자하고 이제 30년이 지난 시점의 기대자산이 초기 자산의 몇 배인가요? 입니다. 자, 30년을 이렇게 써볼게요. W30은 식은 똑같죠. 그래서 2분의 초기 자산 W0 곱하기 10에 30년 후니까 30A가 되겠죠. 지수 30A 괄호 열고 1 더하기 10에 30A가 문제에 따르면 W0라는 초기 자산의 K배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K 곱하기 W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등식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너무 좋죠. 10의 30A 거듭 제곱이라는 요 녀석은요. 조금 전에 힌트가 10의 15A 제곱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10의 15A 제곱을 지수를 2배 할 거니까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아까 10의 15A 제곱이 2였으니까 요 녀석은 4겠구나. 따라서 뒤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도 4겠구나. 그럼 양변 정리할게요. W0는 똑같이 약분을 해요. 와, 그러면 우리가 구할 K만 덩그러니 남는 거네요. K부터 쓸게요. 그럼 K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4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 찾을 수 있겠다.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괜찮죠? 로그 함수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56페이지 질문 있나요?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유형 11? 유형 11요. 요거를 물어봤네요. 유형부터 뭘 얘기하는지만 보고 사실 요거는 아까 다루던 산술기하 평균 나온 거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캐치를 하면 좋겠는데 일단 뭐 뭘 원하는지 봅시다.
이 꼴을 보면 y는 로그 a의 x와 더하기 로그 x의 a. 뭡니까 이거? 역수구조지, 그치? 이렇게 역수구조 두 개를 더해놓은, 이렇게 정의해놓은 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럼 생각해보면 역수 두 개를 곱하면 상쇄가 되잖아. 그 효과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언제 그래요? 산술기하 쓸 때 그래. 다만 산술기하를 쓰는 전제가 뭐야? 더하는 두 개 각각이 양수일 때. 그것만 판단하면 되겠죠. 볼게요. 그래서 자, x는 1보다 크답니다. 그랬을 때 로그 x의 100 더하기 로그 x는 이렇게 됐는데, 자, 100이랑 지금 뒤에 상용 로그, 밑이 10인 녀석이 상용 로그인데 100이랑 10은 연관이 있죠.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로그 x의 100은 10의 제곱, 그 다음에 로그 10의 x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밑을 x로 둬도 되고 뒤에 있는 상용 로그 10으로 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석하기가 뭐가 편해요? 밑을 10으로 두는 게 편하겠죠. 진수에 미지수를 갖다 놓는 게. 그래서 이걸 다시 고쳐서 쓰면 2는 앞으로 내려올 거고 x와 10을 뒤바꾸면 역수가 되죠. 그래서 로그 10의 x분의 1 이렇게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로그 x야. 짠! 여기까지 고쳤어요. 자, 그러면 상용 로그 x라는 그래프를 한번 오랜만에 그려봅시다.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입니다. x가 0보다 큰 부분, 이게 진수 조건이고 x는 0 점근선이 되겠죠. y축이. 자, 그러면 여기 진수가 1이 됐을 때 함수값이 0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는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1보다 크면 어느 범위야? 1보다 큰 요 범위가 되니까 어때? 로그 x는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양수 구간이 돼요.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게 양수 구간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뭐 2배는 당연히 양수니까 됐고 로그 x, 분모인 로그 x도 양수니까 이 전체도 양수가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아, 양수 더하기 양수 구조니까 산술기하 쓸 수 있다. 그대로 뭐예요? 2배 루트 안에 더하는 거 2개 곱한다. 그러면 써보면 상용 로그 x분의 2랑 상용 로그 x를 곱한다. 그러면 약분,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다 나왔네요. 는 2루트 2 이렇게 되는데 산술기하를 쓰면 뭐까지 확인하라고? 등호 조건까지 확인하라고요. 등호 조건은 언제야?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 더하는 두 개가 지금 이 녀석 다시 해석해보면 같을 때인데 얘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2로 쪼개면 되죠. 그러니까 더하는 두 개가 요 놈과 요 놈이니까 얘가 루트 2, 얘가 루트 2일 때 더라. 알겠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럼 뒤에 거 풀어주면 상용 로그 x가 루트 2일 때니까 그때 x 값은 10의 루트 2 제곱이야 까지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소값은 2루트 2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 구조에서 곱하면 상쇄가 되는 구조를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거가 이 유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괜찮니? 여기까지? 하나만 더 풀어볼까 그러면? 뒤에 거 풀어본 거 중에 안 되는 거 있었어? 488 한번 풀어볼까요? 488번 보겠습니다. x는 1에서부터 25 사이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를 해놨는데 밑을 5로 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을 해놨어요. 그랬을 때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 이때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뭔가 통일시켜야 될 것 같잖아, 그지? 그러면 아까처럼 밑을 5에다가 일단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 로그 함수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밑줄 5로 하는 로그 x에다가 여기는 진수가 나눗셈이 되어 있으니까 뺄셈으로 쪼개야겠죠. 그러면 로그 5의 25 빼기 로그 5의 x야. 그럼 로그 5의 25는 25가 5의 제곱이니까 2로 한 방에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빼기 로그 5의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건 산술기하가 아니라 치환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누구를? 로그 5의 x를 t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먼저 봤던 이유가 이런 녀석들 때문인데, 자, 밑을 5로 하는 로그 함수는 일단 증가함수겠죠. 그런데 그거를 1에서부터 25까지 사이로 본대요. 빵꾸 나는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0이죠. 25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2니까 요렇게 t로 치환하게 되면 식은 y는 t, 2 빼기 t 이렇게 고쳐지는데, 그때 t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0에서 2 사이에 있는 t에 대한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해석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마침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니까 t축과 만나는 좌표가 보이죠. 여기 t축이면 0이랑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으니까 와, 요 사이를 보면 되겠네. 근데 뭘 찾으래요? 최대값 찾으래요. 그럼 최대값은 언제겠어요? 가운데 있는 t값이 1일 때겠죠. 그래서 치환한 문자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최대값이 되는데요. 괜찮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 빼기 1이니까 1이겠네요. 짠! 최대값 1. 그게 b.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문제는 x가 a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놓은 t값은 x값이 아니죠. 그래서 돌려주는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t가 1일 때인데, 아까 t는 로그 5의 x로 치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 5의 x가 t였고 그게 1일 때, 즉 x는 5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a다 되겠네요. 이거는 치환 문제였고요. 여기 61페이지에 또 질문 있나요? 489번. 네, 좋아요. 489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로그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로그를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항상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고 시작하죠. 밑 조건, 희수야. 밑 조건, 진수 조건. 그러면 밑은 각각이 루트 2 문제 없는 거네요. 그러면 진수 조건 요거 먼저 체크를 해야죠. 따라서 x-1이 0보다 커야 하고 x가 0보다 커야 해요. 이거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이걸로 모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겹치는 부분이니까 x는 1보다 크다. 이게 이제 진수 조건으로부터 x의 범위가 정해졌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방정식을 풀든 부등식을 풀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을 풀 건데 밑을 통일시켜야겠죠. 어떻게 해요? 2에 맞추던지 루트 2에 맞추던지. 근데 계산이 좀 편한 건 2겠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로그 앞에 거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으로 되겠죠. 에다가 x-1 이것만 일단 해볼까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지수 어디로 가요? 로그 앞에 분모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2분의 1이 분모로 가면 역수로 돼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2배의 로그 2의 x 빼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뒤에 밑을 이루하는 로그 x를 또 더 할 거니까 쟤랑 계산을 하려면 요거를 어디로? 지수로 올려놓으면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앞에 거는 로그 2의 x-1 전체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뒤에 거 로그 2의 x를 더한 것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1이더라. 자, 근데 좌변은 이제 밑을 2로 맞춰놨고요.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해요가 되겠죠. 그게 얼마다? 1이다. 따라서 로그 정의에 따라 x-1의 제곱이 얼마? 2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그래서 그것의 해를 x는 알파라고 할 때 뭐 알파를 찾아야 10의 알파 제곱 되겠죠. 근데 이거 3차 방정식 풀어도 되는데
사실 곱해서 2가 되는 게 몇 개 없거든? 적당히 찾아도 됩니다. x 얼마면 돼? 2면 돼. x는 2면 돼. 그래서 x는 2가 해가 존재하고 요건 알파야. 이렇게 가면 되고, 또는요. 3차 방식 풀어봐야겠지. 그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x-1의 제곱을 전개하면 요만큼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전개하면 x 세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x 상수항 넘어와서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는 0을 만족하는 x 인수 찾기를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구나. 공통인수 찾아도 되죠. 여기에 x제곱을 묶어내면 x-2 그리고 x-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는 0.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로 묶이겠죠. x-2가 빠져나갔을 때.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는 0 하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고 뒤에서 x는 2를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알파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괜찮죠? 자, 다음 여기 그래서 알파가 2니까 10의 제곱을 찾으면 됩니다. 61페이지 질문 있나요? 넘어갈게요. 62페이지 499번요. 네, 좋아요. 또? 499번 가볼게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와, 밑이 x고 지수가 로그 또 x 들어있고 뒤에는 뭐 x의 제곱이니까 2차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위에 거 끄집어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지수를 끄집어 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로그 취하는 거죠. 그러면 힌트를 어디서 얻냐면 밑을 얼마로 하는 로그를 취할래는 힌트를 여기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밑을 3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야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취할 수 있어요? 우변이 0이면 진수에 0 넣겠다는 얘기인데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넘겨볼게요. x의 로그 3의 x 거듭제곱은 27의 x제곱 이렇게 해놓고 지금 쭈루루루 가보면 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밑을 3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려면 진수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들어가야 되는데 0이 되면 안 되지. 그쵸? 그런데 27의 x제곱은 x가 0이면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로그를 취하는 전제는 x는 0이 아니라고 사실은 가정을 해야 돼요. 그 외에는 x제곱할 거니까 다 양수겠지? 진수 조건은 만족한단 말이야. 그걸 가정해서 양변을 밑을 3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 봅니다. 알겠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로그 3에 이렇게 취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같아야겠죠? 여기도 로그 3에 27x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로그 성질에 따라 왼쪽부터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분자로 곱해져요. 그러면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의 x가 되네. 이게 뭐야? 로그 3의 x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우변에 암산을 좀 넣을게요. 진수가 27 곱하기 x제곱이니까 로그로 합으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럼 27은 3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3 더하기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로그 3의 x제곱이니까 2가 내려오면서 로그 3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할 거는 선생님이 첫째 줄에서 체크를 하고 왔으면 더 좋았겠다. 우리 여기로 올라가 볼게요. 요 녀석이 결국은 얘도 로그잖아, 그지? 그러면 진수에 x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x는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게 가정이 됩니다. 전제가 돼요. 그러면 아까 x는 0이 아니야도 맞는 거잖아, 그지?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없이 x가 0보다 큰 데서 요거를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큰데 같은 모양이 보이니까 뭘 할 거예요? 요거 이제 t로 바꿔 볼 거거든. 근데 요거 잘 봐야 돼.
지수함수를 치환할 때와 로그함수에 치환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지수함수는 증가하는 함수든 감소하는 함수든 함수값이 다 x축 위로, 즉 양수로 나오는 반면에 로그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 모두 y값이 저기 밑에 아래쪽에 엄청 작은 숫자부터 저기 위에 엄청 큰 숫자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t로 치환한다 하면 여기는 모든 실수가 올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사실상 걱정 없이 문제 풀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돌아가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하면 t제곱 그 다음에 넘어와서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을 만족하는 t값을 찾으면 되겠다. 3, 1, 마뿔.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이거나 3인데요. 지금 우리가 찾는 게 이 근의 합인데 요거 합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는 x를 찾아야 된다거든. 그래서 로그 3의 x로 바꾸죠. 짠, 이렇게. 그러면 이때 나오는 x값이 근일 거고 첫 번째 로그 정의에 따라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이거나 3의 세제곱 27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근의 합을 p분의 q라고 하래요. 엄청 꽈놨네. 합하면 3분의 81 더하기 1이니까 8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맞죠?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더하면 85가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63페이지 508번 보겠습니다. 또 오케이. 자, 부등식, 로그 부등식이랑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있는데 해가 서로 같대요. 그랬을 때 뭐 AB는 구하세요 했는데 일단 로그 부등식부터 푸는데 조금 전에 강조했듯이 뭐예요? 미지수 보이면 로그에서는 진수 조건부터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x가 1보다 커야 해. 두 번째는 x가 2분의 3보다 커야 해. 그런데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x가 2분의 3보다 커야 해. 요거겠습니다. 맞죠? 이거를 전제하고 진행을 해보자고. 그럼 다행히도 둘 다 밑을 3으로 하는 로그니까 로그 성질에 따라 진수끼리 곱해요가 되겠죠. 그 다음에 2x 빼기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도 이제 진수끼리 비교하기 위해서 빛을 3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주면 요거는 3의 1제곱으로 올려놓으면 되죠. 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밑을 3으로 하는 로그는 증가하는 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전개하면서 갈게요.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이 부등호 방향 그대로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2x제곱 빼기 5x가 0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인수분해 x, 2x 빼기 5, 0보다 작다. 사이값이 되겠네요. 그죠? 괜찮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부등식의 해를 찾으려면 방정식 는 0이 되는 x를 먼저 찾고 사이값 이렇게 할 건데 문제로 가보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5가 0보다 작다야. 부등호 방향이 동일하네. 그러면 결국은 쟤도 사이값으로 나와야 하니까 일단은 a의 부호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괜찮죠? 그리고 나서 지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5인데 상수항이 15가 돼야 되거든. 상수항이 15 되나? 돼? 0, 5? 0, 5? 돼요? 가보자. 맞냐 이거? 자, a가 양수면 사이값으로 나올 거고 저 녀석이 0과 2분의 5를 해를 가져야 되네요. 그죠? 중간에 뭐 잘못 푼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니? 해가 서로 같은데 얘는 는 0이 0과 2분의 5로 있어야 되고 0이 해가 없잖아. 중간에 계산을 미스를 한 것 같은데요? 찾아보자. 로그 3 로그 3 아니구나. 미안하다.
이거를 반영을 안 했죠, 그죠? 선생님도 놓쳤네. 요거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로그 부등식의 해를 찾아야겠습니다. 아직 2차는 조금 있다가 하고, 여기서 이제 요거는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범위 0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 로그 부등식의 해가 아니라 조금 전에 진수 조건으로부터 2분의 3보다 커요까지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수직선으로 표현 한번 해보면 0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아요는 요만큼이 될 거고요. 진수 조건 2분의 3보다는 커요는 요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찾는 이 로그 부등식의 해는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는요 2분의 3보다는 크고, 지금 등호가 다 없죠? 네, 그 다음에 x가 2분의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거의 다 왔다, 그치?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하는 2차 부등식을 새로 세워보면 x 빼기 2분의 3 인수분해 x 빼기 2분의 5 해야 는 0이 해가 2개죠. 이게 사이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거꾸로 2차 부등식을 세워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녀석과 아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5가 0보다 작다. 방향은 똑같은데 상수항을 전개해보면 다르죠. 그러면 상수항을 플러스 15에 맞추려면 여기는 2도 없어져야 되고 여기는 2도 없어지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5가 되겠지. 그럼 얼마나 곱해줘야 돼요? 양변에 4 곱해주면 되지. 이해되니?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해주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사실 빨리빨리 할 수 있지만 단계를 좀 가져가 봅시다.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그러면 2를 약분하기 주기 위해서 4를 곱했으니까 각각 괄호에다가 2를 분배해줘요. 그럼 여기는 2x 빼기 3, 여기는 2x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상수항 전개하면 플러스 15가 됐으니까 나머지 a, b를 찾기 위해서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되겠다. 따라서 4x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6x 더하기 1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을 거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차 개수 4가 a가 되고 1차 개수 마이너스 16이 b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64페이지 질문 있나요? 511번 보겠습니다. 또 있나요? 가보자. 자, A, B 두 집합이 있는데요. 교집합의 원소가 아닌 것은 이제 해부터 찾아볼 건데, 먼저는 역시 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진수 조건부터 봐야겠죠. 여기서 x는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볼게요. 일단 A에서 로그를 정의하려면 x는 0보다 크다. 이거는 제일 안쪽에 있는 진수 조건으로부터 들고 왔어요. 그런데 밑을 3으로 하는 로그의 진수가 이만큼이거든. 맞죠? 그래서 로그 2의 x도 0보다 커야 해요. 알겠죠? 이게 정의가 되려면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요거를 풀어주면 0이라는 게 여기 옆에다 쓸까? 0이라는 게 밑을 2로 하는 로그로 했을 때 진수가 1일 때죠.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x가 1보다 커야 해요. 그러면 맨 안쪽에 진수 0보다 크다로 시작을 했는데 밑을 3으로 하는 로그의 진수에 넣는 애도 0보다 커야 되는데 그거로부터 뭘 찾아냈어? x는 1보다 크다를 찾아냈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녀석이 제일 엄격한 조건이 되죠. 괜찮니? 그리고 나서 이제 부등식을 풀어보는 겁니다. 시작해볼게요. A 찾고 있어요. 다시 로그 3의 로그 2의 x가 1보다 작다를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1은 로그 3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을 비교하면 되고, 자, 밑을 3으로 하는 로그는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가 되겠다. 따라서 로그 2의 x가 3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또 비교하기 위해서 3을 밑을 2로 하는 로그로 만들어주면 2의 세제곱 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밑을 2로 하는 로그니까 또 뭐예요? 증가함수 부등호 방향 그대로. 따라서 x는 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니?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아까 진수 조건에 따라 x는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고 하니까 둘 다 만족해야겠죠. 따라서 A의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난 것을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가져가는데 그 x의 범위가 진수 조건의 1보다 크고 부등식 풀어서 8보다 작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 안을 만족하는 건 뭐 요거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x가 지금 뭐 정수다 자연수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A 집합은 다시 한번 표현하면 x바 x는 1보다 크고 8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다음 B로 가볼게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자 제일 안쪽에 있는 진수 x 범위 0보다 커야 해요. 그 다음에 밑을 2로 하는 로그의 진수 로그 4의 x도 0보다 커야 하는데 아까처럼 밑을 4로 하는 로그로 하면 진수가 1이겠죠. 아,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내용은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아까 0보다 크다로부터 출발했는데 x가 1보다 크다가 더 엄격한 조건이 되겠죠. 출발.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풉니다. 똑같죠? 이제 조금 생략해볼게. 로그 2에 이만큼을 넣어서 그게 1보다 작아야 하거든요. 그럼 1은 로그 2의 2란 말이야. 아, 그러면 알맹이끼리 비교하면 로그 4의 x가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밑을 4로 하는 로그로 만들면 4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16이 되겠네요. 그럼 밑이 4면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래서 x는 16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B집합은 지금 B집합도 원소 x를 그대로 쓰게 되니까 아까 진수 조건으로부터 1보다 크고 부등식 풀어서 16보다 작고 이렇게 B집합 찾을 수 있겠다. 돌아가서 교집합의 원소가 아닌 것은 이니까 결국은 교집합은 간단하게 쓸게요.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사실 보면은 A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이라서 교집합을 하면 A집합 같다 이렇게 됩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그 원소가 아니다 라면 1과 8 사이에 있는 거 아닌 거 찾으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되겠죠? 자, 이 페이지는 된 것 같고 다음 좀 길어졌네. 유형편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라이트 셀은 여기까지 하고요. 편으로 잠깐 가볼까요? 쌤이 숙제는 저기 뒤까지 내드리긴 했는데 자 34페이지 질문 있나요? 없어요? 35페이지 안 되겠다. 뭐라고요? 8번, 9번? 여기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좀 해볼게요. 자, 페이지는 지금 35페이지입니다. 볼게요. 어떤 지수함수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그럼 이거 첫 번째로 원점 대칭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지만 적어놓고 갑시다. 원점 대칭은 x좌표, y좌표가 부가 다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 x 빼기 a, y 대신 y 빼기 b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가볼게요. 첫 번째 원점 대칭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y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x는 조금 이쁘게 바꾸면 3의 x제곱이 될 거예요. 따라서 원점 대칭 이동한 함수는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행 이동을 하면 되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니까 y 빼기 b, y 자리에 y 빼기 b, x 자리에 x 빼기 a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되겠군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위에 그려져 있는 함수 그래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0,1, 1,0 지난다 이렇게 되겠네요. 뭐 하나씩 넣으면 되겠죠. 첫 번째 0,1 그러면 y값 1은 x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3배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1,0은 y가 0일 때 x가 1 그래서 마이너스 3, 1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위에 거랑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살짝 고쳐볼게요. 얘는 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a제곱을 이항하면 3의 마이너스 a제곱은 왼쪽에 1을 이항하면 b 빼기 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로 가봅시다. 요 놈은요 마이너스를 주고요. 쪼개서 쓰면 3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그렇다면 0은 자 마이너스의 3배의 3의 마이너스 a제곱 대신에 b 빼기 1 밀어넣고 뒤에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래서 0은 마이너스 2b 더하기 3이니까 b는 2분의 3이야 이렇게 되겠죠. 다 왔습니다. b가 2분의 3이니까 a를 찾으려면 관계식에 또 밀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2분의 3을 밀어넣어요.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다. 누가? 3의 마이너스 a제곱이. 그러면 우리 지금 a를 찾아서 a 곱하기 b를 할 거니까 양변을 밑을 3으로 하는 로그를 씌우면 되겠죠. 그 전에 조금 더 이쁘게 합시다. 양변을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3의 a제곱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2 이렇게 될 거니까 a는 양변을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그래서 로그 3의 2 이렇게 줄 수 있겠군요. 그래서 a 곱하기 b 하면 2분의 3 곱하기 로그 3의 2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9번으로 가볼게요. 절대값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 그 앞에 거, 여기 안에 거부터 해석을 하고 전체 절대값이니까 x축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을 모두 x축 대칭 이동해서 꺾어 올린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그래프부터 해석해 볼게요. 2에 2 빼기 x제곱 빼기 10 요거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자, 밑의 크기만 보고 이게 증감수야 이렇게 판단하면 곤란하다라고 했어요. 뭐부터? x의 개수가 양수인 것부터 봐야 돼. 그래서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제곱을 밑에다가 미리 해줍시다. 그러면 2분의 1제곱에 x 빼기 2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빼기 10 이렇게 됩니다. 자, x의 개수가 양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그대로 해석하자면 밑이 1보다 작아요. 0과 1 사이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감소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거 마이너스 10은 y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점근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x자리에 x 빼기가 들어가 있는 거는 원래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왼쪽으로 쪽으로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맞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좀 큼지막하게 그려볼게요. 먼저 점근선은 마이너스 10, 이 정도에다가 점근선 마이너스 10 붙여 놓을게요. 그 다음에 감소함수니까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요.
그런데 축을 어디서 만나는지 좀 표현해주면 조금 더 정확하니까 y절편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x에다가 0을 한번 밀어 넣어 봅시다. 0 이렇게 y절편 찾으려고요. 그러면 2의 제곱은 4 빼기 10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한 이 정도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할 때 여기를 y절편으로 지나가야 돼요. 누가? 감소함수가. 그래서 대략 이 녀석은 감소하는 함수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 괜찮죠? 이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체 절대값 씌울 거니까 어때요? x축 아래로 내려가 있는 여기 이 부분이 전부 대칭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건데 지수함수는 여기 x축과 평행한 점근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x축 대칭 이동하면 여전히 한없이 가깝게 가는 점근선도 같이 대칭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에 있던 게 어디로? 플러스 10으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y절편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6이 x축 대칭 이동하면 플러스 6으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표현해보면 절대값 함수니까 x축 위로 정의되어 있는 이 녀석은 그대로 쓸 거고 그 다음에 꺾어 올려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즉 증가하는 데가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근선 y는 10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그려지더라. 이 녀석이 우리가 찾는 절대값 함수입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직선 y는 n, 여기 y는 n, 요거 우리 상수 함수라고 부르죠. x 상관없이 그냥 y가 n, 고정된 값입니다. 얘는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질 겁니다. 적당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서 y는 n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리지 않아도 돼. 지금 보면 교점을 찾아보니 제2사분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란색 그래프랑 만나는데 제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얘 올라가야겠죠. 한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면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네요. 맞죠? 그러면 1사분면의 경계가 되는 게 어디냐면 여기 있는 6이란 말이야. 그런데 n이 6이 되면 교점이 y축 위에서 생기니까 이건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죠. 얘보다는 위로 가야 될 거야. 그럼 올라가다 보면 어디? 10 딱 걸치겠죠. 점근선이 돼버리면 그래프가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죠. 교점이 없죠. 그러면 얘보다는 조금 내려와야 돼.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결론은 n이라는 값이 6보다는 위로 올라가고 점근선 10보다는 내려와야 교점이 제1사분면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n 값은 7, 8, 9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합을 구하면 되겠죠. 24인가요? 이렇게. 괜찮죠? 지원아 질문 있니? 몇 번이 질문이니? 페이지의 번호로 얘기해 줄래? 37? 여기 몇 페이지지? 뒤로 35, 36? 네 23번? 좋아요. 여기 아까 라이트셈 풀 때 비슷한 유형이 있었죠. 그죠? 2의 x제곱과 2의 x제곱분의 1은 서로 역수 구조란 말이야. 이게 그냥 지수함수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역수 구조면 곱했을 때 1이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곱하는 걸 어디서 써먹을래? 산술기하에서 써먹는단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봐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분의 1 더하기 2는 얘네 둘을 봤을 때 지금 x는 따로 얘기가 없으니까 모든 실수를 밀어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수 표현에서 2의 x제곱은 양수고 그러면 2의 x제곱분의 1도 양수겠지. 그럼 얘는 양수 더하기 양수 구조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을 성립하게 하는 조건이 돼요. 그러면 그대로 써버리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안에 지금 빨간색 밑줄 친 둘만 산술기하에 쓴 거예요. 그래서
루트 안에서 곱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더하기 2는 깍두기로 그대로 붙여놔야겠죠. 이렇게 됩니다. 즉 함수 fx가 최소값을 요거를 갖는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루트 안이 어때요? 약분이 되죠. 따라서 이 값은 뭐야? 4가 됩니다. 4가 돼요. 괜찮지?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x는 a일 때 최소값 m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m 값을 하나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요거는 찾기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x가 얼마일 때냐 이거거든. 우리는 산술기하를 썼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할 때, 즉 여기 요 등호가 성립해야 최소값이 4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데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 그런데 더하는 두 개가 같다라는 거를 얘네 둘로 봐야지 얘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이 서로 같을 때고 얘네 둘이 요 값이잖아. 요 값이 얼마였어요? 2거든. 그러면 2는 1 더하기 1이겠죠. 같은 숫자 두 개. 그래서 나누기를 하면 1이니까 앞에 있는 2의 x제곱이나 뒤에 있는 2의 x제곱분의 1이나 둘 다 1일 때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의 x제곱이 1이 되는 x는 0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로 그게 a 값이야.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다율이 질문 있니? 요 페이지야? 21번, 24번 이렇게 봅시다. 자, 21번부터 볼게요. 양수 A에 대해서 A는 양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0 이상 3 이하. 범위가 주어졌네요. 그런데 fx가 지수 함수로 세팅을 해놨는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 밑조건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1이 되면 그냥 1이 되거든. 이게 1인지 아닌지 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지수가 x에 대한 2차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일단 제일 복잡한 지수 여기부터 간단하게 t로 치환하면서 좀 간단한 함수로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적어 놓을게요. t를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로 거꾸로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를 t로 치환했어요. 그러면 식으로 따져보면 이참수죠. x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축의 방정식이 x는 2인 이런 녀석이에요. 물론 그 함수가 꼭지점의 y좌표는 1이겠죠. 그런데 x의 범위는 0에서 3까지 본답니다.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0은 2에서 왼쪽으로 2칸 이 정도 표현하고 3은 2에서 오른쪽으로 1칸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보는 범위는 등호 있으니까 0, 3 포함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우리가 범위를 찾고자 했던 거니까 0일 때가 t가 가지는 가장 큰 값이 될 거고 2일 때가 t가 가지는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럼 가장 작은 값은 아까 찾아놨어요. 1이었고 0을 집어넣어 보면 t의 값이 5가 됩니다. 아하,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더 이상 x에 대한 식이 아니니까 y는 이라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밑을 a로 하고 지수 x에 대한 2차를 t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a의 t제곱이라는 지수함수로 바꿔놨는데 이렇게 바뀔 때 범위도 같이 따라가 준다. 그러면 t는 아까 함수값이 x에 대한 2차 함수의 함수값이었으니까 가장 작은 1에서부터 가장 큰 5까지야. 이렇게 범위를 가지게 돼요. 와, 그럼 되게 좋아졌죠? a의 t제곱에 t는 1에서부터 5까지 움직이는 녀석이야.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1이라고 생각해봐요. 아까 양수라고 했는데 a가 1이 되면 1의 t제곱은 항상 1이거든. 그러면 그 치역을 2에서 2보다 큰 얼마까지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없죠. 치역은 1밖에 없는 거니까. 즉 y값이 요 y값이거든. 그런데 그 y값이 2에서부터 2보다 큰 어떤 범위로 나와야 돼. 그런데 a가 1이면 이 범위 상관없이 항상 1만 존재하죠. 그러면 치역이 서로 같지 않아요. 그러면 a는 1이 안 되겠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이 아니니까요. a가 양수인데 1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보고요. a가 1보다 클 때를 보고요. 이 뭐 하려고? 증가 감소 결정하려고. 자, 그러면 0과 1 사이면 이렇게 감소하는 녀석이고요. 여기가 1, 여기가 5 이렇게 될 거고요. 증가하는 함수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 여기가 5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자, 그러면 문제 치역에 따라 지금 최소값이 2여야 하거든. 그럼 첫 번째 그림의 최소값 요 녀석이 2여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요 녀석이 2여야 해요. 그러면 최소값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1번에서 자, t에다가 5를 넣으면 a의 5제곱 요게 2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 1을 넣었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t에다가 1을 넣으면 요거는 a인데 문제에서 그 최대값을 m이라고 했거든. 요게 m이 돼요. 라지 m. 근데 이상하죠? m은 2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아니 모순이 생기죠. 왜? m은 2보다 큰 값이라고 했는데 a는 0과 1 사이의 값이거든. 같을 수가 없겠다. 그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니까 1번 케이스는 아니야. 그래서 돌아와서 2번 케이스로 가면 여기서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t에다가 1을 넣으면 a의 1제곱이고 그게 2다. 이렇게 된 거고요. t에다가 5를 넣으면 a의 5제곱인데 그게 라지 m 대문자인데요. 요게 a가 2면 2의 5제곱 32. 그러면 어때요? 2보다 큰 값이 되네요. a도 1보다 큰 값 2가 나왔네요. 잘 풀었다. 그지? 그래서 a분의 m은 2분의 32, 그래서 16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다. 자, 오른쪽 24번 넘어가 볼게요. 요거도 위에 23번 풀었던 것처럼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건데 모양이 여기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도 있고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도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치환하는데 관계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봐봐.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가만히 보니까 2의 x제곱 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제곱하고 이런 구조거든. 그래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저기 두 번째 있는 녀석을 써서 제곱을 전개를 해보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은 똑같이 나오는데 곱한 것의 2배가 더 튀어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곱해서 2배 하면 플러스 2가 더 튀어나오니까 빼기 2를 해주면 같은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 녀석을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그 밑에다가 쓸게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건데 조금 전에 위에서 뭐 했어? 이거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 그랬죠? 둘 다 각각 양수니까. 그럼 요 녀석은 2배 루트 안에서 곱하면 1 이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요 녀석을 우리가 t로 고치기로 했으니까 t는 2 이상이야 이렇게 고칠 수 있겠어요. t는 2 이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fx를 t에 대한 식으로 y는 이라고 표현할게요. 첫 번째,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여기 정리해놨던 요 녀석을 쓰면 되겠고 얘를 t라고 보기로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t제곱 빼기 2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는 6배네요. 그래서 6t로 쓸 수 있겠고 더하기 3 정리하면 2차 함수네요.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1이 되고 중요한 거는 t의 범위입니다. 아까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서 치환할 때 범위를 같이 꼭 바꿔달라고 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t가 2 이상이야. 요렇게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 함수 t에 대한 2차 함수의 t가 2 이상일 때의 최소값은요. 이걸 묻는 거고요. 이거는 선생님 방식대로 가볼게요. t에 대한 2차 함수로 보면 아래로 볼록한 함수고요. 축의 방정식은 t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t가 마이너스 3일 때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t의 범위가 2 이상이니까 2는 마이너스 3보다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죠? 여기가 2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이상은 포함해서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t가 2일 때가 되겠군요. 그래서 t가 2일 때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게요.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1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17이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을 만족할 때 뭐 x를 찾아라 라고 하면 이제 돌려주기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돌려주기 하면 언제? t가 2일 때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예요. 그러면 등호는 언제?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 그럼 합해서 최소값이 2니까 1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